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언박싱 영상이랑 뭐 이것저것 니팅 브이로그 합쳐서 원래 형식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많고 길어서 한 번에 그렇게 편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고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한 번 되는 데까지 찍어보고 정말 안 되겠으면 추후에 영상을 그대로 쓰고 목소리만 따로 녹음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뭔가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나가서 제가 당당하게 찍을 자신이 일단은 없어서 항상 이렇게 방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릴 완성작은 에이프릴 가디건이에요. (4월) 되면서 많은 분들이 뜨셔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뜬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에이프릴 가디건은 이 58 양말실 한 겹이랑 요 비바진에서 구매했던 모헤어 네프사라고 하는 거 한 겹을 사용을 했는데 성분은 얘가 앙고라, 모헤어, 울 나일론 이렇게 혼방이었어요. 처음에 볼 때 너무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써주신 성분을 믿는 것 말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그냥 이거 사용했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이게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 모헤어도 예쁜데 여기 이렇게 점점이 박혀있는 네프들이 노란색이랑 연두색이랑 보다 보면 핑크, 진한 핑크색 모헤어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뜨면서는 몇 번 마주치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일단 모르겠다 하고 두 콘을 샀습니다. 한 콘을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모헤어 성분이 들어간 실일 뿐이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스 굵기의 모헤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 500g 기준으로 판매를 하셨고 얘도 뜨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양말 뜨실 때 가장 유명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58 양말실이고 색상은 3081번 3081번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화이트?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엄청 화이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더 노란빛이 도는 화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겹이랑 모헤어 한 겹 합사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제가 게이지 낸 거를 보니까 세탁 전에 19.5코 26단이 나왔는데 세탁 후에 18.5코 28단 이렇게 4.5mm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스와치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58 양말실 한 겹이랑 비바진에서 구매한 모헤어 한 겹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짙은 핑크색 랩도 같이 있어요. 처음에 모헤어니까 두 겹에 4.5mm를 써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겹짜리가 있는데 아닌가? 한 겹 4mm를 썼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모헤어 이렇게 스와치를 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가 4월 초였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번 봄에 떠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흰 색실을 섞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흰색 실을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흰색 실이라고는 이거 양말실밖에 없어서 아니 모르겠다. 양말실 있는 걸로 뜨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이게 모헤어만 있을 때는 조금 더 핑크색인데 흰색 양말실을 섞으니까 훨씬 좀 덜 핑크색이고 nep프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스와치 너무 예쁘다. 바로 뜨자. 이렇게 해서 바로 떴습니다. 바로 떴고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어발도 했는데 그렇게 됐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데 코 막는 거 너무 힘 빼기 싫고 사실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도 그거를 했을 때 늘어는 나는데 줄어들지 않아서 뭔가 자꾸 쭈글쭈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좁은 거 아니면 그냥 덮어 씌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얘도 덮어 씌워 마무리했는데 초반에는 안 늘어나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충분히 손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 씻을 때 걷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5월인데 아직도 입고 나가면 걷지만 않으면 그냥 잘 입어져요. 보석 단추 달았어요. 보석 단추 4개. 근데 제가 단추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맞게 달렸는지 아닌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보석 단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코수랑 단수가 약간 적어드렸겠지만 실제 원작 게이지랑 달랐어요. 코수는 훨씬 적게 나왔고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게 나왔고 단수는 원작 게이지랑 똑같이 나와서 이게 안 그래도 여기가 새들 부분인데 여기를 쉬지 않고 계속 M1R, M1L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작 게이지랑 같게 나와도 여기가 쭈글쭈글 울어요. 저는 또 단수는 똑같이 나왔는데 코수는 또 적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100% 울겠다. 물론 세탁하면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100% 울겠다 싶어서 일단 사이즈를 고른 다음에 단수는 맞추고 여기 늘림 코수를 좀 수정을 했어요. 아마 5번 뜨고 한 번씩 쉬었나? 그랬을 거예요. 원작에서는 매단 늘리라고 했으면 저는 1, 2, 3, 4단까지는 똑같이 늘리고 이제 5번째 단은 안 늘리고 6번째 단 또 늘리고 7, 8, 9번째 단 늘리고 10번째 단 안 늘리고 단만 뜨고 이렇게. 그랬더니 뜰 때도 안 울었고 이렇게 세탁을 한 다음에도 울지 않고 사실 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넓이가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단수를 맞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수 맞춰서 떴더니 여기는 이제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그게 됐어요. 이제 맨 밑쪽에 여기도 거의 매단 늘리는 레글런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울기는 우는데 이거는 입으면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서는
앞쪽에서는 다 한쪽에서만 늘린다면 요거는 마커를 기준으로 양옆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뜨는데 58 실은 2볼하고 반.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거보다 좀 더 남았었는데 이거 뜨느라 요것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 2볼 반, 그러니까 한 250g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헤어는 이 모헤어도 반콘 200g 정도? 집에 저울이 없어서 무게는 못 재봤고, 여기 사용한 단추는 그냥 네이버에 보석 단추라고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해서 샀고, 개당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개당. 그리고 이 단추를 달면서 느낀 건데 진짜로 이걸 모헤어로만 만들었으면 이 단추는 못 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밴드 줍는 것도 깔끔하게 진짜 열심히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몇 단에 몇 단, 몇 단에 몇 단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8코 28단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보다 두 치수 4.5mm였으면 3.5mm 바늘로 줍는 거니까 이 몸통의 단수가 이제 여기 버튼 밴드에는 코수가 되는 건데 이 여기 몸통 단수가 4.5mm로 했을 때 한 10cm에 28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수로 바꿨을 때 3.5mm로 뜰 거니까 뭐 10cm에 한 28코 정도 28코? 10cm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20코 이상으로 나올 건데 얘가 또 고무뜨기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뭐 하는 거 감안을 하면 그냥 매단 주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매단 주웠고 매단 주웠더니 딱히 특별히 울지 않고 그냥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줍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생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얘도 4월 중순쯤에 완성을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한두 번 입었는데 털 빠지는 거는 얘가 털이 빠지기는 빠져요. 빠지기는 빠지는데 이 정도 헤어감이 있는 옷을 입으려면 이 정도 감수할 수 있어 하는 정도고 저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모헤어는 그렇게 따갑지 않거든요. 근데 모헤어는 괜찮은데 앙고라가 들어간 실은 따가운 것 같아요. 얘도 앙고라가 살짝 있기는 있어서 전혀 자극감이 없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요. 맨살에 입어도 버틸 수 있고 옷을 입고 입으면 그냥 거의 따갑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입는 건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이프릴 가디건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완성작은 요약을 뒷부분에 덧붙일게요. 에이프릴 가디건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가디건이고 새들 숄더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58의 양말실 한 겹, 비바진 모헤어 한 겹 사용했고요. 제가 뜬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새들 부분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신경 쓰이신다면 코수 계산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도안에서 수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코수 계산이랑 마무리 부분을 수정했어요. 저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추천하는 도안과 달리 몸통 고무단이랑 소매 고무단, 버튼밴드 모두 덮어씌워 마무리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헤어를 한 겹 사용했더니 보석 단추 사용 시에 실걸림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끼우고 뺄 때만 주의를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안이 굉장히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여기저기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뜨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바로 가져왔어요. 두 번째 건데 이거는 니트카페 미도리의 라넌 귤러스 스웨터입니다. 이것도 요새 많이들 뜨시더라고요. 여름실로 떠서 입는 여름 옷인데 저는 이거를 겨울실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 비우기 문양도 있고 여기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슬립 스티치를 기본적으로 활용한 문양도 있고 여기 요크 부분 코늘림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 헤어감이 있는 걸 사용을 해서 많이 죽었어요. 쉽게 손이 가려면 이런 구멍이 있더라도 많이 안 보이고 뭐 큰 무늬가 없는 옷들이 가장 쉽게 손이 가니까 입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거 뜬 실은 드롭스의 멜로디. 드롭스 멜로디라는 실 사용했습니다. 이거 실 보여드릴게요. 멜로디라는 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카 71%, 울 25%, 4% 폴리아마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모헤어처럼 여기 심지에 되게 긴 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일반 모헤어보다 헤어감도 조금 더 긴 감이 있어요. 이거는 드롭스에서 산 실이고 원래 요거 살 때 같이 샀던 거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롭스 멜로디 실 사용을 했고 컬러는 06번 보일까요? 06번 요거 뜬 스와치는 요거 메리아스 스와치고요. 이게 권장 바늘이 8mm거든요. 근데 왜 8mm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세탁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 잔털감들이 조금 뭉쳐요. 그래서 엄청나게 촘촘하게 채워지는데 이게 8mm로 떴으면 조금 더 구멍이 송송하게 나면서 헤어감이 이렇게 뭉치지 않고 보풀처럼 뭉치지 않고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를 뭐를 떠야지 하고 생각하고 샀다기보다는 일단 산 다음에 뭘 해야지 얘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래서 나중에 라넌큘러스 스웨터를 떠야겠다 하고 가져온 거라서 라넌큘러스는 일단 권장 바늘이 6mm거든요. 근데 그냥 6mm로 떴습니다. 조금 네, 그래서 뜰 때는 괜찮았어요. 뜰 때 빨기 전에는 그래도 잘 보이고 좋았는데 이게 빨고 나니까 이 알파카 털들이 뭉쳐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입어볼까요? 제가 여기 아이코드 마무리로 만들다가 이렇게 쬐끄맣게 소매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손에 넣는 게 좀 이렇게 힘듭니다. 저도 세탁하고는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핏이 아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길이도 줄고 팔통도 좀 줄고 팔 길이도 줄었는데? 뺄까요? 당황스럽네. 일단 세탁을 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 왜 줄었을까요? 제가 뜬 요크 스웨터들이 다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걸 보면 저는 요크랑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 옷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원래는 이 속에 흰 티를 입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옷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속에 티를 벗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크 형식의 무늬로 가는 거고 여기 바늘 비우기 있고요. 이거 슬립 스티치 활용한 무늬고 이쪽에 코를 늘린다고 해야 하나? 늘렸다 줄였다 늘리는 그 무늬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긴 진짜 예뻐요. 제가 실을 조금 잘못 고르고 이것저것 실패한 게 있어서 그렇지 도안 친절하고요. 니트카페 미도리가 항상 그렇듯이 도안은 정말 친절하고요. 뜨는데도 크게 걸리적거린다든지 그랬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완성해서 입을만 하고요. 스와치 뜬 거랑 옷으로 만든 거랑 다른데 옷은 많이 줄었어요. 이 스와치는 잘 안 줄은 것 같은데 줄었네요. 이거 스와치 뜬 거 보니까 세탁하기 전에는 15코 21단이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16코 24단. 그래서 이 작은 스와치에서 한 코가 줄고 3단이 줄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원래 코수도 많고 단수도 훨씬 많으니까 그 줄어든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팔도 원래 이렇게 거의 지금 딱 붙어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훨씬 넉넉했는데 좀 줄었어요. 처음에 여기 목단을 잡을 때 별실 이용해서 튜블러 캐스톤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튜블러 캐스톤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코바늘 이용해서 하는데 원래 코바늘 사슬을 막 떠가지고 사슬 뜬 다음 바늘 하나씩 찔러서 코 줍고 하나씩 찔러서 코 줍고 이렇게 해서 튜블러 캐스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귀찮고 쫌쫌다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코바늘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바로 대바늘을 이용해서 그 코 줍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튜블러 캐스톤이어서 그냥 할만은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도안만 읽을 때는 이거를 왜 그 다음 처리하는 걸 안 보여주지? 그리고 도안에서 제시된 영상을 봤을 때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왜 풀어버리라고 나오지? 이렇게 얘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냥 그럼 조금만 떠보고 풀러본 다음에 풀리면 머리를 써보던지 더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조금만 해보자 하고 조금 고무단 원래 다 뜬 다음에 풀으나? 이렇게 했는데 고무단 한 몇 단 안 뜬 다음에 혹시 몰라서 다시 해야 될까봐 풀러봤거든요. 근데 그때 풀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되게 신기한 반면에 이 튜블러 캐스톤이 항상 그렇듯이 모르겠어요. 잘 마코 잡은 것보다는 훨씬 잘 늘어나는데 빨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늘어는 나는데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격단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빨고 나서 처음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늘어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색깔도 예쁘고 잘 했는데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실 감상평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여기 보이듯이 바늘 비우기도 있고 이 스티치 이게 아마 도안에 가장 쓰이는 스티치일 텐데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코와 코 사이로 이렇게 찌르는 과정이 필요한 스티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이 조금 잔털감이 많고 이게
볼실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뭉치게 되면 잘 이렇게 한 가닥만 떼어지지가 않아요. 한 가닥만 떼려면 좀 이렇게 찢듯이 고기를 결대로 찢듯이 이렇게 찢어내야 하는 기분이 조금 들거든요. 이게 헤어감도 길고 하다 보니까 좀 뜨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덜컹덜컹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바늘을 넣고 빼고 하기가 좀 많이 걸리적거려요. 덜컹덜컹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래 줄바늘 가지고 있던 줄바늘이 있어요. 히트 줄바늘이라고 이거를 뜨개질하던 초기에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이거 뜨개질 하던 초기에 그 스틸 줄바늘이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대바늘도 500원짜리 나무 줄바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쫙 샀어요. 이게 지금은 여기 43cm짜리인데 이것도 있고 80cm짜리 줄바늘도 있어요. 근데 제가 6mm짜리는 슈티가 없어서 처음에 목단을 매직 루프로 하면 이제 다 여기 사이가 벌어지니까 요 43cm짜리 이 줄바늘을 사용을 해서 목부터 한 여기까지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늬, 첫 번째 무늬 들어갈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됐어요. 이게 길이가 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참 쓰다가 얘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뭉툭해요. 이게 뭉툭하거든요. 이게 막 그냥 정말 뭉툭해서 더 이상 못 쓴다 이 정도는 아닌데 치아오구랑 비교를 하면 진짜 뭉툭해요. 치아오구 치아오구 6mm. 뭐 치아오구 자체가 원래 뾰족하기도 하고 엄청 뭉툭하죠. 근데 이렇게 뭉툭한 실을 가지고 이렇게 엉키는 재질의 실 사이를 뚫어서 코를 가지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떠져서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덜컹거리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코가 매끄럽게 샥샥샥샥 따라오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일단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진짜 바꿀 수 있는 사이즈가 되자마자 치아오구 6mm로 바꿨어요. 치아오구 6mm로 바꿔서 떴는데 얘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또 너무 날카로우니까 여기가 자꾸 꽂을 때 잘 들어가는데 찢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얘는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이 헤어 사이를 찢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느라 덜컹거리는 느낌이라면 아까 치아오구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잘 들어가는 가는데 이 헤어감 사이를 찢는 기분으로 들어가니까 또 덜컹덜컹 거려요. 그런데다가 실이 탄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실이 이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제가 뜨기 힘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쥐어 뜯어가면서 뜨개를 한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덜컹거리는 걸 신경을 쓰느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드롭스 실이. 그런데 일단 이 실은 다시 살지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키드 실크도 샀고 에어 실도 지금 실바구니 안에 있고 이 멜로디 실도 있고 뭐
양말실도 하나 사긴 했는데 그건 써보지는 않았어요. 스와치도 안 내봤는데 키드실크로 지퍼 스웨터를 떴는데 지퍼 스웨터 떴을 때에도 제가 느끼기는 했는데 이게 물에 젖으면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약간 이거 화학 냄새라고 해야 하는지 뭐 저는 약간 물에 젖으면 방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퍼 스웨터 맨 처음 썼을 때는 키드 실크 한 겹만 썼으니까 얘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 이 스와치 세탁을 하려고 물에 딱 넣었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와치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냥 물로만 적셔서 이렇게 짠 다음에 말려서 쓰려고 했는데 냄새가 별로여가지고 스와치를 올 샴푸를 넣고 빨았어요. 뭐 섬유유연제까지는 귀찮아서 안 했고. 근데 이걸 말리는 동안에도 그 냄새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올 때 살짝 거슬리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요만한 스와치 빠는데도 그 냄새가 났으니 이 정도 큰 편물을 빨면 얼마나 더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이거 빨 때 이거랑 또 키드실크로 뜬 다른 옷이랑 같이 빨았는데 얘가 진짜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가공이 안 된 양모나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양냄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양냄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화학 냄새? 그거를 맡으면서 제가 다른 실 썼을 때 심지어 콘사 썼을 때도 거의 그런 냄새를 못 맡았는데 이 볼실, 드롭스 이 실을 쓸 때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싼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싼가?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했고 싼 맛에 쓰기는 썼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싼 거면 좀 찝찝한 감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물론 또 이런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볼실을 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에어실로 만든 스와치 뜰 때도 좀 냄새가 나기는 했어요. 이게 제일 심했고 에어로 뜬 스와치 냄새가 나기는 했는데 그 정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키드실크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멜로디랑 에어랑 키드실크 중에는 키드실크가 제일 냄새가 적게 나기는 합니다. 예쁘긴 예쁜데 제가 이 실을 9볼을 사가지고 5볼을 진짜 깔끔하게 다 썼어요. 한 2m 남았나? 2, 3m 남기고 5볼 다 쓰고 이렇게 4볼 남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4볼 가지고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작은 옷은 안 맞고 보통 사이즈를 뜰 때 L 사이즈를 뜨기 때문에 이 4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털 빠집니다. 이게 알파카 털이 굉장히 좀 긴가 봐요. 그래서 털이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빨았는데도 빠집니다. 일단 막 뜰 때 털 날려서 못 뜨겠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뜰 때 그 어두운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입어보면 이 긴 털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까만 바지 입고 있는데 까만 바지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거 얼른 치워 넣고 다음 완성작 보여드릴게요. 다음 완성작 보여드리기 전에 란원큘러스도 정리하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탑다운 구조의 요크늘림 스웨터고요. 이 도안은 기본적으로 원 사이즈입니다. 실은 드롭스의 멜로디 사용했고요. 그런데 무늬가 잘 보이려면 원작처럼 여름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헤어감이 짧은 실을 사용하고 스티치 데피니션이 좋은 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매 아이코드 마무리 하실 때 장력 조절 주의하셔서 저처럼 번거롭게 손 빼고 넣고 하지 마시고 원작은 몸통이 굉장히 짧아요. 이 몸통을 늘리는 거는 메리아스단을 길게 뜨는 정도로 충분하니까 필요하시면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니팅보 올리브의 퍼프티입니다. 이 팔에 있는 퍼프가 굉장히 귀엽고 사용한 실은 아까 얘기했던 드롭스 키드실크 5회예요. 이거 초콜릿 35번 초콜릿 색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35번 초콜릿 색상. 드롭스 키드실크가 모헤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제지? 지퍼 스웨터 뜰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갈색 콘사가 있어요. 또 마침 여기 있으니까. 요거. 지퍼 스웨터 뜰 때 이 실이랑 같이 합사를 하려고 모헤어 알아보던 중에 요거를 초콜릿 색상이랑 여기 다크 브라운 색상이랑 이렇게 두 개를 사서 시험을 해봤는데 울베어하우스가 제품 창에 있는 썸네일이랑 실제 제품색이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되게 붉은기가 돌고 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조금 더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색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섞었을 때 지퍼 스웨터가 더 오묘한 색이 나길래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때 남은 키드실크 이거 초콜릿 색상으로 퍼프티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5볼인가 6볼인가를 샀었는데 아마 6볼 샀을 거예요. 6볼 샀는데 사실 다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는 했어요. 모자랄 거다 생각을 하고 뭐 모자라면 또 사면 되지 이러고 뜨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몸통을 다 뜨고 이렇게 고무단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자란 거예요. 사야지 하고 울베어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요색 품절, 이것도 품절, 뭐 이것저것 다 품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물류 유통이 어려웠으니까 얘를 그냥 문어발 걸어놓고 다른 데다가 두고 다른 것만 떴어요. 제가 그래서 문어발 소개 영상 첫 영상에서도 이건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거 해놨는데 요 고무단 조금이랑 이거 반팔이라 요만큼만 뜨면 되는데 결국에 마음 먹은 김에 떠야겠다 싶어서 얘를 파는 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라트비아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시켰어요. 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울웨어하우스 원래 쓰던데 뭐 2, 3일 만에 배송해주는 거기는 이게 없고 이걸 있는 데를 찾았는데 라트비아 쇼핑몰이고 그래서 뭐 해외 배송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시켰을 때 이제 드롭스를 쫙 시킨 거죠. 이것도 시키고 멜로디도 시키고 에어도 시키고 양말실 파벨도 시키고 결국 필요한 건 요거 한 볼이었는데 뭐 또 모자랄까봐 요거 3볼을 사고 그 나머지 애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따라온 건데 진짜 머피의 법칙인 게 이 키드실크를 사고 며칠 안 돼서 울웨어하우스에 입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키면 3일 만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켰을 때 한 2주 정도 걸렸나?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러다가 일단 잘 왔어요. 잘 와서 이렇게 이걸로 떴습니다. 일단 퍼프티 구조부터 얘기를 하자면 퍼프티는 목에서부터 떠서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구조고 어깨는 새들이에요. 새들 숄더고 여기 이렇게 우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단수 게이지랑 코수 게이지랑 1대1로 맞지 않고 보통은 단수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단 늘림을 하게 되면 단으로 늘어나는 건 작은데 코는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완성작을 봤는데 완성작 올리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여기가 똑같이 울어요. 근데 그냥 뜬 이유가 여기 퍼프가 여기도 이렇게 퍼프 소매가 원래 이렇게 주름이 살짝 지잖아요. 그래서 앞이 조금 운다고 하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그냥 도안에서 제시한 대로. 그리고 이게 겹단 목둘레인데요. 이게 사실 모헤어 가지고 겹단을 뜨는 게 좀 많이 귀찮은 일이잖아요. 이게
바늘길이 걸리기도 하고 실이 워낙에 잔털감이 많아서 또 막상 뜨고 나면 여기가 이 목이 헐렁헐렁해지지 않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여기 안쪽 시접 부분도 단단한 편이어서 저는 겹던 목둘레 귀찮은 거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감수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이 이렇게 퍼프 넣어서 여기에서 모아뜨기로 만들어주는 퍼프티입니다. 이런 옷들을 잘 못 입겠더라고요. 안 입어요. 그리고 사실 얘도 입으라고 떴다기보다는 예뻐서 떴어요. 예뻐서. 이 키드 실크는 게이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얘는 너무 오래돼서 어디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사실 세어보면 있습니다. 짠! 스와치 지옥에서 찾았어요. 이거. 지금 이거 적어놓은 게 없어서 나중에 세서 자막이나 이렇게 화면에 띄울게요. 두 겹으로 4.5mm 사용을 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그 원작 게이지랑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 작업을 했고 사실 이렇게 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좀 이렇게 하면. 눕혀서 말려서 이쪽으로 더 이렇게 마르기는 했는데 못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입으려고 뜬 건 아니었지만 못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모헤어가 그렇게 따갑지 않은 것 같아요. 앙고라는 따가운데 모헤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롭스 모헤어로 옷 요것만으로 만들었는데 부드러워. 이렇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입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힘들었던 게 제가 도안을 일단 한 단락을 아예 넘겼는데 레글런이 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제 여기 겨드랑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작다고? 근데 분명히 게이지를 맞춰서 떴는데 여기에서 끊긴다고? 한참을 다시 읽어서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단락을 아예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모헤어가 특성상 되게 푸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몸통 같은 데나 이 소매 밑단에서 틀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아직 소매 분리하기 전에 틀린 거여서 한 단의 코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뜨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풀렀습니다. 풀러가지고 진짜 어렵게 해서 얘를 다시 주워서 그때부터는 틀리지 않고 쭉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성을 하고 보니까 그때 풀러서 다시 만들길 잘한 것 같아요. 가을이었으면 입고 나갔을 것 같은데 봄으로 넘어가는 때여서 이 딱 반팔 모헤어 이것만 입고 나가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갈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밖에서 게시는 못하고 이거 찍는다고 한번 입어보고 그 전에 완성했을 때 한번 입어보고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색 모헤어가 있으면 예쁜 모헤어가 있으면 또 뜰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 막 반드시 다시 떠야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걸로 다시 떠볼까 했는데 이게 모헤어에 달린 랩프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같이 감겨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뜨면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앙고라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앙고라가 너무 따가워서 저걸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안은 제가 뿌티니트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비슷하기는 한데 또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용하는 폰트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뭐 단구분이 다르다든지 그런 거에서 좀 헤매기는 했는데 이것저것 시키는 게 조금 많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겹단 목둘레도 그렇고 여기 어깨 늘림도 있고 여기 소매에 퍼프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서 여기서
코를 확 늘리는 것도 그렇고 여기 어깨 라인, 그러니까 소매 라인 만들고 레귤럼 만들고 이 부분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잘 뜨는 것 같기는 한데 도안이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 만족해요. 저는 이거 도안 있으니까 날 좀 차가워지면 입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색 모헤어 같은 거 구해서 또 써볼 것 같기는 한데 색은 많은데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색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완성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드롭스 키드실크 사용했고요. 그 6볼을 쓰고 제가 추가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닥을 잡아서 4.5mm로 뜨다 보니까 얘네들 한 반씩 남은 것 같아요. 이게 2줄짜리다 보니까 안에서 한 줄, 겉에서 한 줄 뽑아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귀찮고 혹시나 엉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실 엉키는 거 푸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엉켜서 힘들게 푸느니 그냥 2개 쓰자 이렇게 해서 2개를 썼고 이렇게 그래서 한 약 2볼 정도 남았는데 얘로 또 뭐를 숄을 떠볼까요? 2볼로 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거 지퍼 스웨터 뜨고 남았는데 문제는 지퍼를 안 달았기 때문에 얘는 버릴 수 없어요. 지퍼를 이 실로 모헤어로 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퍼 스웨터 완성용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손에 있는 드롭스 키드 실크 모헤어는 이렇게 4개. 이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뭔가 이렇게 보관하고 싶어서 지퍼백 남는 거에 이렇게 보관해서 둡니다. 퍼프티도 얼른 요약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다운 스웨터고요. 새들 숄더 구조로 에이프릴 가디건과 같은 방식이에요. 저는 이것도 라지 사이즈 떴고요. 실은 드롭스의 키드 실크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겹을 같이 잡아서 떴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처럼 도안 일부분 못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프티도 덮어씌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키드실크 자체가 신축성이 없는 데다가 실이 굉장히 얇은데 굵은 바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력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몸통 마무리 부분이 잘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도 몸통 마무리 부분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입고 벗을 때 조금 걸리적거리고 막상 입고 나면은 괜찮지만 모헤어 사용하시는 경우에 실이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 점 주의하세요. 요거예요. 이거는 포린용 민용니트님의 포린용 가디건 마이 사이즈고요. 이거 남색으로 샀던 거고 그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수입 순모 100%짜리예요. 이거는 이렇게 실 하나가 연사되어 있고 첫 번째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레첼 스웨터 남자 버전 스치듯 보여드렸던 프레첼 스웨터 남자 버전 이걸로 떴어요. 근데 되게 실이 아까 보여드린 거랑 다르게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는 편이고 실 쫀득쫀득하게 잘 떠지고 콘사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어요.
되게 부드러운 실이어서 좋아하고 좀 단정한 옷을 떠서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임이 있는 실들 메리아스 뜨기 하면 여기에 세로줄 생기는 거 아시죠?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세로줄이 생기는데 뭐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냥 괜찮고 지금 되게 파랗게 보이는데 저런 파란색은 아니고 남색, 진한 남색이에요. 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네이비색 그런 거고 이렇게 무늬 뜨고 있어요. 지금 소매분리 했고 소매분리 하고 한 10cm쯤 뜬 것 같아요. 소매분리 하고 나서 이제 몸통을 이어줄 때 이 코수가 딱 그 무늬가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기 되게 완성도 높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패턴을 꽈배기 패턴이랑 여기 노트무늬랑 이렇게 이게 축축축축축 이어지는 건데 이 꽈배기 여기 패턴이 한번 중간에 바뀌잖아요. 여기 꽈배기로 쭉 뜨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뜨다가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제가 이 옷을 갈아입고 이거 걸쳐볼게요. 저는 뭐 항상 그렇듯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뜨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소매분리하고 이 정도 떴어요. 저는 몸통이 짧은 걸 싫어해서 조금 더 뜰 것 같기는 한데 입었더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게이지가 원작 게이지보다 2코 많고 단수는 한두 단 정도 차이가 나요. 원작이 24.5코 31단인데 저는 25코에서 26코 사이로 나오고 단수는 32단. 그래서 그냥 라지 사이즈로 쭉 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넌큘러스 스웨터나 퍼프티 같은 애들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단정한 핏?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핏 자체가 요란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얘는 무늬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정말 기본 새들 가디건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을 해서도 이게 실이 요 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정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콘사여서 제가 와인더 작업을 했는데 그날 밤에 후다닥 감는다고 엄청 빠르게 막 돌렸더니 여기 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밑에서부터 감기다가 점점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고 처음에 이 실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도안도 예뻤지만 이 실이 쓰고 싶어서 빨리 뭐라도 떠보자 이래서 이거 스와치를 냈어요. 물론 조금 틀렸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안 보이죠? 안 보여가지고 열심히 뜨는데 이렇게 안 보여도 되나 싶어가지고 다른 색, 주황색. 정말 이 주황색을 잘 잡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색이 아닌데? 그나마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거의 안 보이죠? 제가 어떻게 잘 만져볼게요. 그래서 이 실 떴는데 입고 다니는 거를 얘를 더 할 것 같고 이 실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실로 떠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스와치는 2개 냈지만 이 실로 뜨고 있습니다. 요거 실 보여드릴게요. 실. 자, 요거는 볼로 감아놓은 거고 원래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네이비색 콘사예요. 이거 이렇게 결대로 약간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되게 좋아요. 일단 입었을 때 자극감이 거의 없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와인더에다가 감잖아요. 감을 때 실에서 먼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주룩주룩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감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테이블이 지금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하얀색에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두고 요 편물을 계속 비비면서 뜨면서 나중에 지금 뭐 잠깐 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 40분 이상,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그 남색 실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세탁하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일단 뜰 때 너무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물 위에 뭐 담요라든지 이불이나 침대 위에서 뜨지는 않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만 뜨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묻은 것도 사실 저희가 세탁하면서 날아가니까 상관없거든요. 이 실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거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사고 싶어요. 지금 옷을 이게 2벌째 뜨는 거고 전에 떴던 것도 남자 사이즈고 이거는 제 거지만 저도 막 라지 사이즈 찔 거고 라지 사이즈도 한 110 정도 가슴 둘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쓰면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콘이 요거밖에 안 남거든요? 요만큼 남아가지고 너무 줄어드는 게 아깝고 똑같은 실 뭐 다른 색깔 아니어도 솔직히 저는 막 보면은 조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실로 폴인용 가디건 뜨고 있고 소매를 먼저 뜰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늬가 많잖아요. 무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이제 소매는 메리아스니까 메리아스 먼저 뜰까 하다가 안 뜬 게 저는 소매 먼저 뜨는 걸 싫어해요. 지난번에 소매를 먼저 한번 떠봤는데 이제 저희가 팔이 2개고 몸통은 하나잖아요. 팔 2개가 이렇게 축축 늘어진 상태에서 몸통을 뜨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소매 뜨기 싫어 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소매를 먼저 뜨지는 않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눈물 나지만 몸통부터 뜨고 있어요. 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떠야죠. 그냥 몸통 생각 없이 쭉쭉 뜨면 되는 거라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큰 단수로 반복되는 무늬니까 이 무늬까지 다 떠야지 하고 나면 또 몇 센치 자라있고 이 무늬까지 떠야지 하고 또 몇 센치 자라있고 이렇게 하니까 막 뜨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꾸준히 떠서 완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문어발 요거 폴인용 가디건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거 문어발. 이 문어발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색깔에 꽂혀서 사는구나. 제가 이거 실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남색인데 까만색으로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주황색 실 폴인용 떴던 요거거든요. 요 실이거든요. 이게 제일모직에서 나왔던 앙투아네트 그 실인데 요거는 아마 데일리 니팅녀님께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폴인용 스와치 요거를 뜨고 요것도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주황색의 남색 조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싶어서 지금 너무 형광색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형광색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스웨터 넘버 12 뜨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웨터 넘버 12 떠볼까 해서 스웨터 넘버 12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몸통은 다 떴고요. 소매 남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걸 찍으려고 소매를 완성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차마 완성을 못했어요. 한 요 정도 더 뜨면 한쪽 소매 완성이고 이제 두 번째 짝도 떠야 되는데 완성을 못하고 문어발로 들고 왔습니다. 원래 세탁까지 해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스웨터 넘버 12고요. 실은 이게 남색 실이긴 한데요. 같은 실은 아니에요. 데일리 니팅년에서 구매한 제일모직. 제가 구매할 때 적어놓은 걸 보니까 제일모직 에어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사실 나일론 함량이 좀 높아요. 제가
합성 섬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울 65에 나일론 35였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까 그 수입 순모사랑 요거랑은 조금 질감이 많이 달라서 얘네는 같이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제일모직에서 나온 에어울 요걸로 시작을 했고 요 에어울 2겹, 요 앙뚜아네트 2겹 해서 지금 4.5mm 작업하고 있고요. 짠! 브로큰 립 패턴으로 떠놓은 스와치예요. 여기 초반에 제가 원래 겉뜨기 단에서 그 색을 바꿔야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겉뜨기 단에서 안 바꿔가지고 여기는 망했고 이렇게 2줄 원작 게이지가 4mm 바늘로 22코 32단인데 저 이거 4mm로 뜨고 있네요? 지금 세탁하기 전에 22코 35단이 나왔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21코 38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수는 한 코 차이 정도면 뭐 사이즈 같은 거 뜨더라도 저는 왔다 갔다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괜찮은데 원작이 32단인데 얘가 38단 게이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단수 게이지가 차이가 나면 그냥 입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길이는 제가 뜨면서 허리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뜨면서 조정 그냥 쭉 뜨면 되는데 이 암홀 길이가 짧으면 겨드랑이가 안 맞거나 이렇게 딱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이 여기 레글런 라인이 보이려나? 이게 레글런 코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열 몇 코 되거든요. 그 열 몇 코짜리 레글런이 두껍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매를 분리하는 이 지점에서 생각보다 여기가 확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작으면 이제 입을 때 불편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그대로 뜰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늘림 줄임단을 조정을 할 것인가 하다가 일단 뜨고 늘림 줄임 없이 쭉 떠주는 단이 좀 있거든요. 암홀 그 길이를 맞추려고. 그래서 그 단에서 좀 많이 떴어요. 그 원래 뜨라고 하는 것보다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입어보면 암홀 길이는 충분히 길고 수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뜨고 있고 그 스트라이프 보면은 원통뜨기를 하면 여기에서 원래 보통 코가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바꾸는 위치에서 코가 차이가 한 단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싫어서 이런 실을 꼬고 뭐 앞에서 걷어 올리고 하다가 여기 그리고 이거는 그거다. 이렇게 실 안쪽에서 정리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싫어서 그냥 실끼리 꼬아서 쓰다가 여기를 말아먹었습니다. 여기 그 남색 실이 원래 안쪽에서 꼬였어야 됐는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보여요. 입어도 보여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 뜨고 발견을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감수하고요. 근데 이걸 발견을 했는데 소매에서 또 틀렸어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 여기 겉으로 보이는 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 색깔을 바꿔주니까 이게 안 보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냥 뜨고 있고 스티치 마커는 요거 이 빨간색 하트 귀엽죠? 그리고 사용하는 바늘은 요거 치아오고 블루스루티 4mm짜리 쓰고 있고 제일 긴 케이블이거든요. 써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늘려가면서 하는 거 충분하고요. 아까 단 게이지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만큼 스트라이프 한 세트 남색과 주황색 한 세트 요 길이가 원작보다 좀 짧아요. 스트라이프가 좀 촘촘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입어볼 수 있는 데까지 뜨고 입어봤을 때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요란해서 그래서 좀 놀랐어요. 못 입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캐주얼하기는 하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이거 할로윈에
입어야 될 것 같다고, 무슨 영화에서 칼 들고 쫓아다니는 애 닮았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한바탕 좀 싸우기는 했는데 일단 요거는 요만큼.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다고 하네요. 이제 제가 스와치도 보여드렸고 실 소개도 어느 정도 했고 게이지 얘기도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요만큼 하고 완성하고 나면 그때 만드는 브이로그나 유튜브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실 쓰고 있는데 귀엽죠?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하고 있냐면 짠! 이게 뭐냐면 손모아 장갑이에요. 라트비안 미튼이라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건데 라트비아 지역의 전통 장갑들 뜨는 건데 제가 뜨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뜨개를 하기 전에 라트비아 장갑, 전통 장갑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꼭 뜨지 않더라도 보고만 있어도 되게 예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예뻐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막 검색해서 나도 이거 뜨고 싶다 저거 뜨고 싶다 이랬는데 막상 또 그때는 뜨개를 제대로 하기 전이어서 얇은 바늘도 없고 얇은 실도 없고 그래서 못 뜨다가 지금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에이프릴 가디건 뜨다 남은 58 아이보리색 실이고요. 똑같이 얘도 58이에요. 이것도 58 양말실. 얘는 5180번이었나? 5180번이고 얘도 양말실 58 양말실이고 얘는 초록색이고 색깔은 5184번. 그래서 이렇게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가지고 이 장갑 뜨고 있는데 여기 하단에 이렇게 물결무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물결무늬도 귀엽고 장미꽃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책이 아마 일본 분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북유럽 스타일 벙어리 장갑 이렇게 해서 쓰는데 사실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이제 손모아 장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가 일본 분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패턴인데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요거 말고도 예쁜 거 많은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산 거 자체도 요거에 반해서 산 거여서 지금 이거 캐스트온 했고 아마 그 일본 분이 쓰신 책이랑 호수가 일본 호수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미국 호수로 바꿨을 때 한 2.75mm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손땀이 촘촘한 편인데도 2.5mm를 썼어요. 2.75mm가 조립식으로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그거 조립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줄바늘 2.5mm를 썼는데 제가 간과한 게 뭐냐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분 착용하신 거 보이세요? 약간 손목에 이렇게 좀 여분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딱 붙는 장갑이 아니라 살짝 할랑할랑하게 쓰는 장갑인데 호수 계산하기도 귀찮고 그냥 뜨다가 장갑이 이렇게 하나도 안 헐렁헐렁합니다. 어떡하죠? 여기에 엄지구멍 내놨는데 이거는 양말 낄 때도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엄지구멍 내놨고 요거 완성하게 되면 엄지 얘기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웬만한 남자 손만 하거든요. 전 저보다 손 큰 남자를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손도 크고 여기 팔목도 좀 두껍고 살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잡아주면 따뜻하고 좋죠 뭐. 그냥 이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코가 늘어져요. 장미 모양이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코가 늘어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이거는 뜨고 나면 실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잘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뜨고 있는 4번째 문어발이고 이거를 산 것도 사실 요거 떠야지 생각하고 산 거긴 합니다. 요거 실은 이게 양말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말실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캐스케이드 양말실? 얘는 양말실은 아니고 그냥 핑거링 굵기의 호손실인데 얘가 좀 가장 버석버석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얘도 막 엄청 부드럽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 표면이 살짝 그런 거지 실이 버석버석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버석버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장 한국에서 만만하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10,000원대? 10,000원 초중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이거 좋아하고 캐스케이드 이거는 전 캐스케이드 좋게 보는데 한국에서 구하려면 직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니픽스 그때 몰래 살 때 그냥 몰래만 사기 아까워서 같이 샀었던 호손 실이에요. 핑거링이긴 한데 살짝 핑거링보다 두꺼운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써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이게 대본이 없다 보니까 자꾸 딴 길로 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바대로 이게 마지막 문어발이에요. 그 산 게 있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 찍어볼게요.